자, 이제 챕터가 넘어가서 우리 이제 제연력학체 2법칙을 하겠고요. 연력학체 2법칙은 엔트로피에 관계된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력학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이제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1, 2, 3법칙 중에서 1법칙은 뭐 그런 거고 3법칙은 좀 특별한 케이스에 대한 거고요. 2법칙이 이제 엔트로피라는 게 이제 항상 증가를 한다. 뭐냐면은 자연계에서 우리가 보는 현상은 그러니까 어떤 자발적인 프로세스, 혹은 내추럴 프로세스, 혹은 비가역적인 반응으로 되어 있는데 뭐냐면은 항상 보면 비평형 상태에서 평형 상태로 우리가 보는 건 항상 한쪽 방향으로 어떤 그 움직임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공이 뭐 통통통통 튀던 볼이 이제 정지한다거나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흐른다거나 어떤 액체가 섞인다거나, 그죠? 섞이는 방향으로 가지, 다시 섞였던 게 같이 갈라져가 또 되는 거는 우리가 못 보는 거죠. 설탕이 내가 이제 녹으면은 퍼지는 거지, 녹았던 설탕이 갑자기 찌개져 땅,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못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거다. 이 부분 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이리버서블 한 건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정량화하는, 엔트로피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근데 내 처음에 이제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엔트로피는 실은 정확한 데피니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매크로 스테이트에 해당이 되는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개수 그걸로부터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K 로그 오메가라고 하는 정확한 그런 펀다멘탈한 데피니션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이제 그런 엔트로피 개념을 이제 몰랐으니까 이제 원자에 대한 그런 개념도 없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실은 연력학에서 왜 엔트로피를 알게 되었냐. 그러니까 이제 그 열기관 같은 것들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내가 열 전달 과정에서 최대 E를 뽑아 먹을 수 있을 것이냐. 그죠? 어떻게 하면은 증기기관의 효율을 높일 것이냐. 그런 데서 연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무지무지 천천히 그게 어떤 프로세스가 일어나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빨리 일어나게 되면은 마찰에 의해서 열 손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일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자명하다고도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제 천천히 포시스태틱하게 혹은 우리가 리버서블하게 어떤 프로세스를 일으키게 하면은 그러면 점점 뭔가 우리 뽑아낼 수 있는 동일한 어떤 열의 흐름으로부터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라는 이제 그런 건데요.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어떤 수학적으로 정량화하는 거,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갖다가 이제 처음에 사람들이 그 이제 고안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비가역성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다. 비가역성도 굉장히 큰 비가역성이 있고 작은 비가역성이 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양적으로 어떤 정의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 실험을 갖다가 이제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왼쪽 오른쪽에 지금 이제 어떤 액체가 고온 그러니까 하이 템퍼러처, 로우 템퍼러처, 고온, 저온에 이렇게 액체가 있고요. 굉장히 커요. 크고 내가 여기에다 요런 내가 이제 어떤 도르래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쪽은 내가 무게를 달고요. 이 도래가 떨어지게 되면 줄이 이렇게 쭉 이제 풀리면서 줄이 내려 올라가면서 얘가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떤 우리가 이 돌아가면서 이 마찰에 의해서 애들한테 마찰로 열이 전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동력학적인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우리가 전환의 과정이 에너지 변환의 과정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W만큼의 역학적 에너지 이게 내가 이제 뭐 W는 이제 무게 곱하기 중력가스도 곱하기 떨어진 그 높이면 되겠죠. mgh. 그것만큼 내가 이제 이렇게 쭉 내려갔을 때, 그 내려갔을 때 여기에다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Q만큼의 이제 열이 이쪽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액체가 굉장히 커가지고 이게 이제 조금 요 정도 오른 것 가지고서 온도 변화는 거의 없어요. 이게. 그래서 온도는 동일하지만 어쨌거나 요런 내가 액체 안에다가 Q라고 하는 히트 에너지를 전달했다는 얘기예요. W라는 일을 통해서. 오케이? 자, 그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내가 이 뜨거운 이 이제 그 통을 갖다가 차가운 통에다가 딱 붙입니다. 붙이면 열이 이제 쭉 전달이 되겠죠. 그죠? 내가 그렇다고 내가 카운트를 할 수 있다고 치고 그러면 Q만큼의 열이 전달된 다음에 딱 다시 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TH 고온에서 저온으로 Q만큼의
Q만큼의 저기, 이제 에너지가,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과 2번 합쳐 생각을 하면은, 자, 1번은 고온에다가 내가 Q라는 이제 열을 전달을 한 거고, 그건 1로부터 전달을 한 거고요. 그 다음 두 개를 붙여가지고 이제 고온에서 저온으로 Q만큼 전달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근데 그걸 똑같은 거를 내가 똑같은 거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은, 고온에다가 요 기구를 넣지 않고 저온 쪽에다 기구를 넣고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또 W가 고스란히 이제 Q라는 에너지로 들어가겠죠. 내가 Q라는 에너지가 바뀌는 거, W가 Q로 바뀌는 거는 고온이건 저온이건 상관없어요. 동일한 에너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Q를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건 똑같은 방식으로. 자,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제 1번과 2번을 더한 거하고 3번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은 3번, 이게 모든 게 다 비가역적이에요. 그죠? 이것도 내가 어떤 이 일을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것도 비가역적인 거고,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전달되는 것도 비가역적인 거예요. 다 비가역적인데, 비가역인데, 이 중에서 뭐가 제일 큰 비가역이겠어요? 1, 2, 3번 중에서? 3번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1번 비가역과 2번 비가역과 3번 비가역이 됐다는 얘기는, 비가역은 항상 뭐 양액값이니까, 그러니까 3번이 1번보다 더 비가역적이다. 최소한도. 2번보다도 비가역적인 거고. 그렇죠? 그렇다라는 걸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대충 생각하자고. 그죠? 대충 생각하자고. 자, 그래서 뭐냐면은 열을 전달을 하는데 똑같은 양의 열을 전달하더라도 낮은 온도에다가 열을 전달하는 거가 높은 온도에 전달하는 것보다도 더 비가역적이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낮은 데다가 열을 주는 거가 높은 데다 주는 것보다 더 비가역적이다. 오케이? 자, 근데 첫 번째 이제 팩트예요. 이게 이제 맞춰져 있네. 이제 이게, 카메라가 뭔가, 맞죠, 이게? 전체적으로 보고 있네. 내가 좀 조정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 지휘봉이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갖다가, 지휘봉이 아니라 지지봉. 보려고 화면을 좀 이렇게 했어요. 이게 낫겠죠, 이런 구도로 하는 거가. 그죠? 오케이. 이거 들고 왔다 갔다 하면 교수님들이 막, 이거, 얘를 패면 안 된다고 이렇게 조언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교수님은, 그거, 이거 아니냐, 이게. 자, 다른 거자. 다른 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이제 온도의 순수하게 이제 온도 전달인데, 내가 이제 TH에서 내가 두 개 붙이면 열이 이제 고온 쪽으로 가잖아요. 자, Q1만큼 전달하는 거. 그 다음에 떼요.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붙여가지고 Q2만큼 전달하는 거. 그게 오븐 프로세스예요. 자, 두 개 붙여놓고 Q1하고 Q2만큼 조금 시간을 더 오래 기다려가지고 Q1 플러스 Q2만큼 전달을 했어. 그게 6번 프로세스예요. 자, 그럼 효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6번은 그리고 4번과 5번 합친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초기화하고 그 어떤 그 변화의 프로세스가. 그죠? 그래서 6번이 4번 더하기 5번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6번이 4번이나 5번보다 더 이리버서블하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열 전달은 열을 더 많이 전달할수록 점점 더 그건 비가역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굉장히 이제 논리 점프가 있지만은 비가역성은 내가 어떤 이제 그 온도 열이 Q만큼 전달됐을 때 이제 비가역성은 얼마만큼 많은 열이 전달되었냐, Q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낮은 온도일수록 더 비가성이 증가하니까 T로 나누자라는 거예요. T분의 Q에 비례하는 게 아니냐, 이게. 그죠? 그러니까 온도 T에서 내가 이제 Q만큼의 열이 전달됐을 때, 엔트로피의 아니 엔트로피 아니라 비가역성의 그 정도는 T분의 Q에 비례한다라고 내가 이제 얘기를 하고요. 생각을 하고요.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비가역성의 우리가 어떤 정량적인 지표로서 엔트로피를 정의하자라는 거예요. 엔트로피, S. 그죠? 그래서 엔트로피 S인데 여기서 우리 위에 걸 보게 되면은 엔트로피 어떤 시스템에서 온도 T를 갖춘 시스템에서 Q만큼의 열이 전달되면은 엔트로피 변화는 델타 S는 T분의 Q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만큼 내가 이제 델타 S가 더 커질수록 점점 더 어떤 비가역적인
그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런 시험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 어떤 또 복잡한 추론의 과정을 하는 거는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는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서 이렇다라고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주 펀더멘탈한 데피니션 쓰지 않고서 우리가 가장 이제 쉽게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역적인 과정과 비가역적인 과정을 갖다가 좀 살펴봅니다. 여기 이제 아메리카에서 가장 개념적으로 나도 계속 헷갈리고, 뭐 그런 좀 개념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에서의 엔트로피의 그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하는 겁니다. 자, 자, 기본적인 시스템이 지금 이 시스템에 가스가 이렇게요. 1몰의 어떤 이상 기체가 이렇게 있고요. 주변에 지금 온도 T로 이렇게 좀 이렇게 노출돼 있어요. 힙배스에 있어요. 자, 이게 그리고 이제 모래를 얹어가지고 모래가 어떤 뭐 일정한 무게를 얹고요. 모래라고 치죠. 모래를 쭉 많이 얹어가지고 얘가 원래 거에서 이렇게 좀 눌려 있는 상태예요. 그죠? 자, 이 상태인데 내가 모래를 다 제거를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바깥에는 일기압 플러스 모래의 무게만큼이 압력이 들어간 거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내부 압력도 지금 일기압 플러스 모래의 무게만큼 지금 이제 지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모래를 제거를 하면은 밖에도 일기압이 되니까 안쪽도 일기압을 맞추기 위해서 팽창을 합니다. 그죠? 팽창을 해가지고 결국은 어떤 일정한 높이를 가지게 돼요. 그죠? 일기압이고 일기압이고 내가 뭐 가스가 새 나간 건 아니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모래를 제거하건 상관이 없이 항상 마지막 스테이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아야 돼요. 그죠? 그래요? 자, 그렇죠? 뭘 제거하면. 자,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제거를 할 수 있는데, 실은 이제 뭐, 다 뭐, 이르버스블 하지만 내가 어떤 뭐냐면은, 어떤 하나의 이제 극한으로 이 모래를, 진짜 미친 척 하고서 하나씩 하나씩 옆으로 옮기는 거예요. 옆으로 빼는데, 옆으로 빼는데, 모래를 진짜, 일초에 한 개씩 이렇게 뺍니다. 이렇게. 그럼 하루 종일 하면은 얘가, 다 옆으로 빠져가지고 쭉 올라가겠죠. 그죠? 자, 그거로 먼저 생각을 해요. 그 모래를 천천히 빼면은 얘가 압력차가 위하고 아래의 압력차가 진짜 눈곱만큼 차이가 나니까 조금씩 천천히 올라갈 거예요. 그죠? 천천히. 거의 이제 코어스 스태틱하게 올라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리버서블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래를 갖다가 얼마만큼 조그만큼 내가 이렇게 옆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가 그 순서를 갖다 쉽게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이제 그 가역적인 과정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극한이 어떤 하나의 이제 수학적 극한이죠, 그죠? 굉장히 천천히 조금씩 옆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굉장히 천천히 진짜 우리가 눈으로 거의 눈치채지 못할 만큼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데 내가 여기에서 이거하고 이 피스톤하고요. 여기 옆에 하고 마찰이 굉장히 작다고 쳐요. 내가 여러 가지 윤활유 같은 걸 발라가지고 거의 마찰이 없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내가 비록 이만큼 움직였지만은 진짜 마찰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얘는 어때요? 그냥 마찰에 의한 열 손실이 거의 없어요. 천천히 움직였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열적인 디그레이션, 그러니까 마찰에 의해서 어떤 추가적으로 열이 발생하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열 손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는. 그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리고 그때 내가 내가 옆으로 내가 머리를 쭉쭉 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뺀 모래들을 내가 쭉 한번 옆에다 쌓아놓게 되는 게, 이렇게 옆에서 보게 되면은 그 모래는 어때요? 내가 처음에 조금씩 옆으로 뺐으니까 계속해서 그의 높이가 올라가겠죠. 옆으로 빼는 모래가. 그러니까 모래는 이런 식으로 옆으로 내가 이렇게 쌓이게 될 거예요. 모래가 쌓일 수 있다면은, 그죠? 이런 형태로 쌓이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요게 지금 이렇게 쌓이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 자, 쌓인 모래는 이후에 이제 내가 써먹을 수가 있어요. 위치 에너지니까 위치 에너지를 내가 떨어뜨려 가지고 운동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얘는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내가 원하는 때 내가 갖다 다시 이제 해가지고 밑으로 떨어뜨려서 무슨 뭐 열을 발생을 하든 무슨 뭐 이게 뭐 뭘 돌리든 내가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쌓인 거는 지금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은 일을 한 셈이 되는 거예요. 자, 에너지 변환이 됐어요. 에너지 변환이 되는데 여손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뽑을 수 있는 최대의 1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서.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일단 놔두고, 그럼 다른 방식으로 내가 정반대 극한으로 모래를 한번 제거해 봅시다. 정반대 극한은 그냥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옆으로 쫙 미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얘가 이제 위하고 아래가 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얘가 이제 가속이 되면서 여기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런 진동을 하게 거예요. 그죠? 진동을 할 거고 마찰력이 작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진동을 하면서 이게 이제 감쇄 진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언젠가 한 며칠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딱 서 있겠죠. 그죠? 자, 그 두 번째 케이스. 자, 이 케이스에서는 어때요? 이 케이스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파이널 스테이트는 똑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일기압, 일기압이기 때문에 마지막 피스톤의 위치는 같아야 돼요. 일기압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어. 이게 단지 이거는 천천히 올라간 거고 이거는 그냥 한 번에 그냥 슉 했다가 뒤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정지를 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살짝 웃기지, 그죠? 그래.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열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거고요. 이거는 비가역적이에요. 왜냐하면 위하고 아래의 압력 차이가 유한하게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싹 제거를 해버리게 되면은 위쪽으로 누르는 거는 지금 일기압인데 밑에서는 일기압 플러스 모래 무게잖아요. 그죠? 큰 차이가 나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리버서블한 거, 비가역적인 거고요. 내가 진동을 하면서 얘는 계속 진동을 했기 때문에 마찰이 적긴 하지만은 내가 굉장히 많은 그 진동을 했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열 손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서멀 디그레이션이 되고요. 자, 그래서 뭐냐면은 그 밖으로 뽀가지 나오는 이를 보더라도 모래가 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누워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누워 있는 모래는 요렇게 누워 있는 모래보다 위치 에너지가 더 작은 거죠. 더 높이 위치한 거고 그게 된 거잖아.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브 옵티멀, 그러니까 최고의 가장 맥시멈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낮은 걸 갖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내가 이런 방식만 있는 건 아니죠.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에 반 옆으로 밀고, 그 다음에 정지하면 또 반 옆으로 밀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죠?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리버서블 한 것만 유일한 거고, 이리버서블 한 거는 전부 그 위에는 전부 다 이리버서블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됐을 때 내가 이제 한 일은 서브 옵티멀하다라는 거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가역적이면은 그러니까 그다음 자 그다음번에 자 그다음번에 내가 이제 밖에서 들어온 열을 출입을 좀 보면은 이게 쭉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그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위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원자들 여기 있는 공기 분자들이 이렇게 충돌을 하는데 충돌하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는 에너지를 잃겠죠. 그죠? 에너지 잃으면은 그 잃은 만큼 바깥에 이제 온도가 떨어지는 거고요.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바깥에서 온도가 이제 온도 밖은 항상 이제 T니까 여기에서 그걸 보충할 수 있게 어떤 양의 그 열이 들어오게 됩니다. Q가 들어와야 돼요. 오케이? 이해가 되세요? 같은 온도 T로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죠? 자, 그래서 열 출입을 보면은 이 과정에서는 지금 바깥에서 이쪽으로 이걸 쭉 올리면서 Q 리버서블만큼의, 그러니까 내가 리버서블한 과정, 그 과정만큼의 열이 들어온 거고요. 열 손실 없고요. 그 다음에 들어온 거, 그 다음번에 이 정도의 이제 어떤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 이렇게 보고 딱 이렇게 내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자, 반면에 이리버서블한 케이스는 내가 이렇게 쭉 위로 올리면서 이쪽에서 들어오는 열 에너지는 실은 동일해요. 이게 동일합니다. 이걸 들어온 동일한데 물론 이제 이거 동일한데 여기에서 이제 그 마찰에 의해서 작은 마찰에 의해서 열 손실이 나오게 되고요. 그 열 손실은 결국은 이제 이게 다시 바깥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뭐 이걸 갖다가 이제 얘가 뭐 덜 받고 얘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한 가지로 생각하는 방식이 똑같은 열이 들어오는데 그 에너지의 일부가 Q 프라임으로 밖으로 나갔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만큼 역학적 에너지는 더 줄어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복잡한, 뭐, 뻔한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자, 그래서 Q 리버서블 들어왔고, Q 프라임이 지금 이제 빠져나갔고,
역학적 에너지 최고 크고 얘는 그것보다 작고. 오케이? 자, 요런 이제 관계가 있어요. 자, 요 과정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엔트로피의 변화를 봅니다. 엔트로피 변화. 이게 첫 번째 리버서블한 프로세스에서는 내가 이제 시스템의 엔트로피의 그 변화를 보면 시스템 엔트로피에서는 내가 계속 T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었고 들어온 게 Q 리버서블이니까 요만큼의 T분의 Q 리버서블만큼의 엔트로피가 증가를 한 거예요. 시스템에서는. 오케이? 자, 반면에 이제 베스, 주변 환경 입장에서는 이제 온도가 같은 T인데 여기에서는 열이 빠져나갔죠. 당연히 빠져나갔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Q 리버서블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전체, 내가 시스템과 베스를 합친 전체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두 개를 합친 0이 되는 거예요. 아하, 리버서블 프로세스에서는 전체 엔트로피 변화가 0이구나. 전체가 0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비가역 과정, 이리버서블 프로세스 이걸 보게 되면은요. 자, 시스템의 그거를 보면은 시스템에서는 내가 동일하게 온도 T였었고요. Q 리버서블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T분의 Q 리버서블 똑같아요. 그런데 베스는 달라져요. 왜냐하면 베스는 얘를 이만큼 줬는데 이만큼 다시 튀어나왔어요. Q 프라임만큼 튀어나왔잖아요. 그럼 실은 준 양이 Q 리버서블 마이너스 Q 프라임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붙이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시스템은 같은데 베스가 지금 엔트로피 변화가 달라지는 거고요.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남는 거는 이제 Q 프라임에 남아서 T분의 Q 프라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제 리버서블 과정을 통해서는 전체 엔트로피가 0이 되고요. 이리버서블 과정을 통해서는 엔트로피 변화가 항상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리버서블 한 정도, 그러니까 정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서 내가 어떻게 바깥에 모래를 옮기냐에 따라서 이 값은 달라지게 됩니다. 오케이? 어.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어, 그래요, 이게. 약간 여기서 여러분 이제 파고들면 점점 이제 약간씩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대충 퉁쳐가지고. 자, 그래서 전체 엔트로피는 리버서블 프로세스를 통해서는 안 변한다는 거고요. 이리버서블 프로세스에서는 엔트로피가 점점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보면은 리버서블이건 이리버서블이건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계산되고 있잖아요. 그죠? 어. 자, 그래서 내가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라고 하는 거는 실은 리버서블한 과정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리버서블한 과정은 실은 그게 다양한 경우가 있거든요. 유니크하지가 않아요. 반면에 이제 리버서블한 거는 이게 유니크하게 내가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리버서블한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내가 엔트로피 변화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동일한 거예요. 이거가 이제 암시하는 것도 뭐냐면 엔트로피 변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내가 어떤 과정, 이게 가역 과정이든 비가역 과정이든 상관이 없이 동일한 값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가 아마도 스테이트 펑션이다. 현재 상태에만 의존한다. 이게 어떤 식으로 거기에 도달했는지에 상관이 없는 그 상태에만 관계되는 그런 값일 것이라는 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뒤에서 이제 우리가 카론 사이클 통해서 또 정확하게 이걸 보일 거예요. 정확하게 증명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 딱 하면 이거 알 것 같은데, 저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죠. 두 번째 들으면 이상하다. 이러고 세 번째는 에이 뭐 상관없어. 딱 그게 이제 맞는 게 요거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냥.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이제 뒤쪽에서 또 요게 나와서 우리 개념으로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정리를 하는 거는 미케니컬한 워크에 대한 이제 우리가 조금 정리를 조금 더 정확하게 좀 해보고 싶은데요. 뭐냐면은 내가 이제 앞에 있는 상황을 조금 더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린 건데 그러니까 지금 m이라는 거가 있고요. 내가 이제 델타 m만큼을 뽑게 되면은 내가 천천히 뽑으면은 이렇게 천천히 쓱 이렇게 올라가는데 순간적으로 뽑게 되면 얘가 진동을 하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
그 델타 M을 갖다가 이제 델타 M을 아주 조금씩 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그러니까 거의 이제 내가 리버서블하게 이제 시스템과 시스템의 압력과 바깥의 압력이 이제 비슷한 거죠. 그죠? 이게 리버서블한 거고 어떤 마찰에 의한 어떤 열손실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이제 바깥하고 이제 시스템과 내가 순간적으로 딱 델타 M을 떼게 되면은 안쪽의 압력과 바깥쪽의 압력이 이제 불균형이 이제 순간적으로 유한하게 차이가 나게 되죠. 자, 그때 우리 연력학적 일법칙을 여기에다 적용한다고 하면은요. 자, 그랬을 때 이게 내가 W는 P 곱하기 델타 V인데, 델타 V만큼 증가를 했는데, 이때 P를 내가 익스터널을 쓸 거냐, 외부 압력을 쓸 거냐, 내부 압력을 쓸 거냐가 좀 헷갈립니다. 이게 헷갈리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이게, 어, 일은 바깥쪽, P 익스터널한 그 압력, 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거지 내부 압력이 조정이 되는 거가 아니라는 거. 이게 내가 이제 일이라고 하는 건 일로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얼마만큼 누르고 있느냐. 를 갖다가 얘가 이제 그거를 얘가 이기면서 한 정도가 실질적으로 한 일이 되는 거지. 내가 이제 바깥에 이렇게 별로 안 누르고 있는데 이게 지 혼자서 안에 압력이 높아가지고 확 오른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뽑아낼 수 있는 어떤 그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바깥에서 얼마나 힘을 작용하고 있느냐가 어, 중요합니다. 그죠? 그게 이제 뒤에서 우리가 나오는 이제 그 완전히 그 프리 익스펜션 할 때서 그게 이제 그게 그 반대 극한이 될 텐데. 자, 그래서 이제 W 한 일은 P 익스터널 곱하기 델타 V가 되는 거고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력학적 일법칙에서 밖으로 한 일, 그거는 이제 비가역적인 상황에서는 내가 P 익스터널 곱하기 델타 V로 생각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온 열은 Q 리버서블만큼이 처음에 들어왔지만 열손실로 Q 프라임에 나갔기 때문에 네트로는 Q 리버서블 마이너스 Q 프라임만큼이 들어왔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 앞뒤가 맞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 이걸 뭐 시스템으로 생각을 했는데 뭐 이게 안 맞고 막 이런 헷갈리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 인력학적 일법칙에서 우리가 W와 Q가 있죠? 이런 우리가 이제 비가역적인 상황이 나왔을 때 그때 제대로 된 적용하는 거는 내가 1은 P 익스터널 곱하기 델타 V고요. 그 다음에 이제 Q는 이제 들어온 열은 리버서블한 과정에서 열 빼기 현재의 비가역성 때문에 손실이 된 거. 이렇게 해줘야지 정확하게 에너지 보존이 맞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종이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적용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되면 이렇게 정확하게 좀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겠어요. 오케이? P 델타 V인데 P가 뭐지? 내부 압력? 외부 압력? 에라 모르겠다. 내부 압력.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이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압력에 대한 비가역성을 방금 좀 중점적으로 봤고요. 온도에 대한 거는 더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온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열 전달이라고 하는 거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압력의 변화가 이렇게 이제 유한하게 차이가 나게 되면은 이리버서블한 과정을 통해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는 거고요. 온도 차이에 의해서 내가 이제 고온에서 저온으로 델타 Q만큼 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쪽 저온 쪽에서는 엔트로피가 TL분의 델타 Q만큼 증가를 했어요. 그죠? T분의 Q에서 들어왔으니까 이만큼이. 반면에 TH 쪽에서 고온 쪽에서는 마이너스 델타 Q만큼 빠져나갔죠. 델타 Q만큼 빠져나갔기 때문에 델타 H 그 엔트로피는 감소를 한 거고요.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델타 Q 곱하기 TL분의 TH분의 1이 돼가지고 이거는 항상 양보다 크죠. 양보다 크죠. 그죠? 양의 값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온에서 저온으로 내려가는 거는 앞에서 했던 우리가 요 정의 엔트로피를 T분의 델타 Q, T분의 Q로 하는 거로 따르게 되면은 이제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열이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다 이제 이렇게 짝짝짝 들어맞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힘들어. 어, 질문. 문을, 문을 살짝만, 이게 실은 실내에서 굉장히 이산화탄소가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많이 졸리거든요. 그래서 문을 조금만 엽시다. 거기 살짝만 오늘 미세먼지가 좀 있으니까 자, 여러분이 졸리는 게 괜히 졸리는 게 아니에요. CO2가 많아서 그래요. CO2가 많아서.
다 잘 이해됩니까? 예, 그죠? 예. 헷갈리지 않아요, 여러분? 엔트로피? 그냥? 음. 좋습니다. 자, 지금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 이제 변화하는 거, 엔트로피의 그 변화량을 아이디어 가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좀 유도를 좀 하겠어요. 이게 뒤쪽에서 이제 뭐 카노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좀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이고 이상기체에서 엔트로피의 이제 변화에 대해서 다양한 과정에 대해서 이제 계산하는데 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리버서블 하고요. 가역적이고 아이소서멀한 익스펜션이에요. 그죠?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버서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이상 기체에서 우리가 좀 어떤 게 리버서블하게 가고 있다는 얘기는 압력 변화나 온도 변화를 항상 내가 천천히 이렇게, 그러니까 압력도 내가 조금씩 천천히 빼서 익스터널한 것과 인터널한 거가 같은 그 압력도 같고 온도도 항상 내가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튜닝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리버서블하게 익스펜션 했다라고 하면은 V1T에서 V2T로 가는 건데, 그러면 1은 PdV가 되는 거고, 우리가 앞에 했던 것처럼 P가 이제 n 곱하기 V면 RT니까, 이제 nRT의 로그의 V1분의 V2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2를 했고, 이제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하려고 하면은 이제 Q, 얼마만큼 hit이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냐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아이소 써마리게 되면은 이게 온도가 같게 되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익스펜션을 하면서 한 일이 바로 이제 Q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요게 지금 리버서블 익스펜션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V1T에서 V2T로 갈 때 그때 그걸 통해서 내가 이제 들어오기 나 뭐냐 그 들어온 hit은 이제 W는 그건 W랑 같게 되는 거고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으니까 그건 바로 이제 nRT 곱하기 로그의 V1분의 V2가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V1T에서 V2T로 가는데 엔트로피 변화 계산하려고 하면 항상 내가 리버서블한 여기서 여기로 가는 리버서블한 과정을 내가 가정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지금 내가 이제 과정을 통해서 계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스템은 이제 T분의 델타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T분의 Q 리버서블한 거 된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NR 곱하기 로그의 V1분의 V2가 되는 거고요. 이건 지금 리버서블한 과정이기 때문에 바깥의 배스에 의한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의한 엔트로피 변화는 그거에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전체 엔트로피 변화는 빵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요. 리버서블이라는 거는 전체 엔트로피 변화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와 그 다음에 배스의 엔트로피 변화는 서로 상쇄가 돼야 됩니다. 그죠? 좋아요. 자, 이게 리버서블 아이소서멀 익스펜션. 그러니까 V2가 더 크면, V1보다 더 크면은 팽창이 될 거고요. V1보다 작으면은 압축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뭐 팽창이 되면은 엔트로피는 증가를 하는 거예요. 압축이 되면 엔트로피는 감소하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게 이제 우리 뒤쪽에 나오기 전에 살짝 얘기를 하면은 엔트로피가 실은 이제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개수랑 상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기체 분자 입장에서는 마이크로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있을 수 있느냐가 마이크로 스테이트 중에 내가 하나의 어떤 그런 경우 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공간에서 놀고 있으면은 또 엔트로피가 큰 거예요. 적은 공간보다도. 오케이? 공간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볼륨이 증가하면 엔트로피가 증가를 해야 되는 것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등온 팽창이었었고요. 앞에서 했던 거는, 여기서는 단열 팽창, 아디아바틱 익스펜션인데, 리버서블 혹은 이리버서블 둘 다 우리가 다뤄보겠어요. 우선은 리버서블 한 것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이거는 이제 단열 팽창이니까 외부에서 열 출입은 없는 거예요. 열 출입은 없는 거고요. 대신 이제 뭐 어떤 기계적인 일은 우리가 주고받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M몰의 아이디얼 가스가 이제 P1, T1에 있던 거가 P2, T2로 이제 우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P2가 이거 이제 P1이 더 크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이렇게 팽창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이쪽에서 리버서블하게 간다라는 거는 P1을 조금씩 이렇게 내가 압력을 떨어뜨려서 P2로 만드는 거니까 천천히 쓱 밖으로 나가는 이제 그런 이제 익스펜션이 되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자, 그렇게 그러면 이제, 저기 뭐냐,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P하고 V 사이의 관계가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가 보면은 PV 감마가, 그러니까 아디아바틱 익스펜션에서는 PV 감마가 컨스탄트였어요. 등온 과정에서는 PV가 컨스탄트고요. PV는 NRT니까. 이 뭐지? 그 단열 과정에서는 PV 감마가 컨스탄트가 됩니다. 그래서 P1, V1 감마가 P2, V2 감마가 되는 거고요. 그 뒤집게 되면 이제 V2, 이쪽에 압력이 이제 P1, P2로 내가 표현되죠. V1과 이런 함수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V2를 계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2하고 V2를 아니까 T2로 내가 마찬가지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최종 상태를 내가 이제 아디아바틱하게 익스펜션 했다고 했을 때 최종 상태의 그 볼륨과 온도를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내가 이제 엔트로피 변화 보게 되면은 아디아바틱이라는 것 자체가 바깥에서 열이는 안 들어와 있어요. 그죠? 열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리버서블한 프로세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들어온 열은 0이 되는 거니까 엔트로피는 어디 엔트로피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델타 S가 이제 0이 되는 거고요. 시스템 엔트로피가.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단열 과정을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아이센트로픽 프로세스, 엔트로피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우리가 그 아이센트로픽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이유가 됩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리버서블하게 이렇게 천천히 빼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동일한 이제 아디아바틱이긴 한데, 내가 이리버서블하게 이게 내가 이제 유한하게 내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조금 뭐 이렇게 조금씩 내가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내가 이제 뺀다, 힘을 이제 뺀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리버서블하게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과정에서 내가 지금 이거 보게 되면 이리버서블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반드시 뭐냐면은 이 어떤 마찰에 의한 열 손실, 그러니까 thermal degradation 이제 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일어나게 되는 거고.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단열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열출입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한 발생한 그 저기 뭐냐 그거는 다시 이제 열은 다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 이게 잠깐만 여기서 지금 그걸 얘기를 음, 하게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 P2 최종 압력은 위하고 똑같아요. 여기도 P2, 여기도 P2고요. 위에는 지금 리버서블하게 익스펜션 했고요. 여기에서는 P2로 가는데 예를 들어 내가 갑자기 P로 확 처음부터 내가 압력을 뺐다라고 하면 얘가 약간씩 움직임이 생기면서 그게 다시 이제 진동을 하다가 그 마찰열이 발생을 하는데 그 마찰열이 밖으로는 못 나오고 다시 내부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내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부의 온도가 여기보다는 올라가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T2, 리버서블하게 간 것보다는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고요.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내가 같은 압력에서 온도가 올랐기 때문에 V2도 마찬가지 V2 프라임이 V2보다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위에는 리버서블하게 이제 갔을 때 P2, 그러니까 T2, V2가 되는 거고, 밑에는 이리버서블하게 갔을 때, 물론 다양한 방식의 이리버서블하게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거에서 어찌됐거나 간에 다시 열이 내부로 들어가니까 온도나 볼륨은 이것보다, 리버서블한 것보다 더 커야 된다라는 거가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엔트로피 변화를 보게 되면은요, 엔트로피 변화를 보게 되면은 지금 볼륨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자, 볼륨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잠깐만. 그렇죠. 이게 V2가 되는 거고, 그 생각하지 말고 Q 프라임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그죠? 열이 다시 내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이해가 돼요?
다시 들어왔잖아. Q 프라임이 어떤 이제 이게 엔트로피로 이제 이게 다시 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이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다시 이건 이제 아디아바틱한 단열 팽창인데 리버서블하게 하면은 엔트로피 변화가 없지만은 이리버서블하게 되면은 내가 엔트로피 증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자, 그런 거가 됩니다. 자, 요런 우리가 이제 그 이 단열 팽창에서 이제 우리가 그 비가역성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 어, 극대화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것보다도 이게 익스터널한 이제 압력을 내가 이제 잠깐만요. 어, 저기 잠깐만.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이제 바깥쪽에 대한 압력을 떨어뜨리는데, 이게 압력을 떨어뜨리는데, 내가 여기에서 이제 가장 비가역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은 외부 압력 갖다가 순간적으로 0으로 딱 빼는 겁니다. 이게. 그건 마치 뭐랑 비슷한 거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모래알을 갖다가 뺄 때 한꺼번에 다 확 빼버리는 거. 그죠? 그런 상황하고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가장 비과학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빼는 방식 중에서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에서 이제 바깥에서 압력을 갖다 줄여가지고 내가 팽창을 시켰을 때 그때 그 중에서 가장 비가역성이 높은 거 그거는 뭐냐면은 바깥에 있던 압력을 아예 그냥 확 제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그런 거. 바깥의 압력이 제로인데, 바깥의 압력이 제로니까 다시 말하면 그 백큐엄 상태인 거죠. 백큐엄 상태에서 팽창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프리 익스펜션이라고 얘기해요. 프리 익스펜션. 자유 팽창. 프리 익스펜션은 내가 바깥의 압력이 제로인 백큐엄을 만들어 놓고 그냥 슉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내가 구현을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이렇게 어떤 내가 공간이 있었고요. 이게 밖으로 단열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처음에는 내가 이제 이렇게 어떤 칸막이를 해가지고 기체가 왼쪽에만 있어요. 그걸 내가 칸막이를 내가 딱 순간적으로 딱 제거해 버려.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그냥 바깥에 그냥 쭉 이렇게 팽창을 하는데 바깥에 아무런 압력이 없는 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원래 처음에 만들었던 그 공간을 그냥 다시 꽉 채우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거가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프리 익스펜션의 어떤 하나의 사례가 되겠어요. 물론 내가 이 공간 자체를 내가 더 이제 얼마든지 큰 거를 만들 수가 있죠. 그죠? 프리 익스펜션은 내가 이 바깥쪽의 공간을 내가 얼마를 만들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내가 다 채울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프리 익스펜션에서는 내가 지금 바깥에서 지금 그 힘이 그 뭐냐 그 압력이 없기 때문에 한 일이 0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여기에서 여기 약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바깥에 이제 내가 안쪽과 시스템과 그 다음번에 바깥의 압력이 다를 때 그때 내가 한 일은 실질적으로 외부 압력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외부 압력에서 0이 됐기 때문에 한 일이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일도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바깥에서 이제 어떤 들어온 열도 없기 때문에 이때는 내부 에너지 변화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프리 익스펜션에서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고 다시 말하면 이 경우에는 델타 T 온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이상기체는 내부 에너지는 항상 온도에만 의존하거든요. 그죠? 그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온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프리 익스펜션에서는 내가 온도는 T1은 그대로 T1으로 유지가 되고 볼륨은 내가 바깥에 정해놓은 그 볼륨만큼이 익스펜션 해가지고 V2가 되고요.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PV는 NRT로 P가 떨어지게 되죠. 어, 오케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프리 익스펜션에서 마지막에 이 상태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음, 이해가 되십니까? 프리 익스펜션. 자, 이와 같은 프리 익스펜션을 지금 우리는 그냥 아주
굉장히 큰 비가역성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팽창을 했잖아요. 동일한 조건을 내가 동일한 조건을 갖다가 이제 내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엔트로피 변화를 보고 싶은 건데 내가 동일하게 내가 P1, T1, V1을 P2, T1, V2로 내가 이제 이거를 내가 이제 리버서블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내가 바깥에 고정 백효원을 만들지 않고 어떤 식으로 내가 조절을 해가지고 얘를 이쪽으로 리버서블하게 가져가려고 하면은 뭐가 되냐면 그게 바로 아이소서말 리버서블 아이소서말 익스펜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온도 변화가 없거든요. T1 동일한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쓱 밖으로 이렇게 내가 이제 이렇게 리버서블하게 미는 거. 그게 뭐였냐면 방금 앞에서 했던 이 아이소서말 익스펜션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자 내가 보고 싶은 거는 지금 엔트로피 변화. 여기는 시스템이 처음에 P1, T1, V1에서 P2, T1, V2로 갈 때의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하고 싶은데 내가 만든 거는 이리버서블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하지만은 엔트로피 변화는 내가 이 두 개를 잇는 리버서블한 패스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게 앞에서 이거잖아요. 그죠?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항상 리버서블한 패스를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개를 잇는 리버서블한 거를 상상을 해보면은 그거는 아이소서마 리버서블 아이소서마 익스펜션이다. 왜냐하면 T1, T1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요 공식을 가져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엔트로피가 변화가 얼마냐면은 NR의 로그 V1분의 V2니까 이게 바로 NR의 V1분의 V2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요게 내가 프리 익스펜션 했을 때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 그죠? 자, 그래서 이거랑 이제 뭐가 대비가 되냐면은 내가 앞에서 이제 리버서블하게 같은 아디아바틱한 컨디션인데 내가 리버서블하게 팽창을 시키면은 그러니까 리버서블한 아디아바틱 익스펜션에서는 엔트로피 변화는 0이었어요. 그죠? 같은 아디아바틱인데 내가 이리버서블하게 익스펜션을 한다. 그거의 극한이 뭐냐면 프리 익스펜션이에요. 그죠? 확 빼버리는 거지. 힘을. 그죠? 그렇게 됐을 때는 그게 바로 맥시멈 엔트로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열 과정을 통한 V1에서 V2로 이제가 아디아바틱 익스펜션 한다고 했을 때 엔트로피 변화는 리버서블한 경우 0에서 업타서 프리 익스펜션 최대 큰 거 NR의 로그 V1, V2 요거까지 최대 이 사이에 어떤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요. 상당히 어려운 이제 내용인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거는 내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거를 잇는 리버서블한 패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어져 있는 그 어떤 내가 실질적으로 그 과정을 만든 그거가 아닌 리버서블하게 그렇게 가져가는 패턴을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들어온 열을 내가 계산을 해야지 내가 엔트로피 그 변화가 계산된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기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 엔트로피 변화를 한번 유도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여러분 카르노 사이클, 그 유명한 카르노 사이클, 열기관이 나오게 됩니다. 예. 자, 요거는 실은 이제 뭐 기공학 쪽에서는 이 열기관의 효율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기공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엔진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요 부분을 하는 게 실은 이제 열기관보다는 엔트로피라는 거가 스테이트 펑션인 거를 우리가 이제 유도하기 위한 어떤 그 하나로서 우리가 이제 이그젠플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열기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가는데 그 중간에 내가 그 흘러가는 열을 뽑아가지고 일을 만든다라는 거야. 내가 쓸 수 있는 뭐 내가 뭐 이렇게 바퀴를 돌리는 그런 식의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내가 이제 T2에서 그러니까 고온 T2에서 히트 엔진으로 들어오는 열을 Q2라고 하고 나가는 일을 갖다가 열을 내가 Q1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일을 W를 했다고 치면은 이피션시 열기관의 효율은
들어온 에너지, 그러니까 들어온 열의 양 Q2분의 한 1 W가 되는 거예요. Q2분의 W. 이게 열기관의 효율입니다. 이게 클수록, 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뽑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어떤 이렇게 그 팽창을 통해서 하는 그런 열기관을 생각을 하지만은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바깥에 보는 기계적인 일이 아니라 정기적인 일이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히트 엔진은 이제 우리가 터모 엘렉트릭 시스템, 그러니까 열 전기 시스템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열기관을 카르노가 이제 그런 열기관의 어떤 하나의 어떤 이상적인 어떤 그런 케이스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거가 이제 카르노 열기관이 되겠는데, 카르노 엔진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원래 페이퍼에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나와 있어가지고 내가 A라는 온도, B라는 온도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팽창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피스톤이 있고 이것다가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됐다 뗐다 하면서 이제 얘네들이 팽창을 수축하고 하면서 밖으로 내가 이제 그 일을 뽑아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카르노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등온성과 등온 과정과 단열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 A에서 시작을 한다고 치면은 고온에서 이제 고온 T2에서 Q2만큼의 열이 들어오고요. 등온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열이 들어와 가지고 익스펜션을 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등온성을 따라서 압력이 떨어지고요.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리버서블한 패스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B에서는 이제 그 다음번에는 이제 여기서 A에서 이제 우리가 A가 아니라 여기 T2에서 열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뗍니다. 떼면은 이제 열 출입이 없는 아디아바틱한 시스템이 되고요. 아디아바틱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계속 팽창을 하도록 합니다. 예, 압력을 조절해가지고 쭉 팽창을 하고요. 그 다음 옆에 이제 차가운 데다가 갖다 댑니다. 갖다 대면은 이제 온도 T에서 얘가 이제 잠깐만.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내가 바깥쪽으로 이제 열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얘가 이제 수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이소서멀 컴프레션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떼가지고 이제 얘가 이렇게 더 수축을 하면서 이제 단열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의 상태로 들어오게끔 내가 바깥에서 내가 계속 미세하게 압력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열 출입을 보면은 T2에서 Q2가 들어오고 여기에서 이제 Q1이 나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니셜과 파이널이 같기 때문에 총 그 내부 에너지의 변화, 에너지는 스테이트 펑션이니까 이게 총 에너지 변화는 0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들어온 전체 모든 열의 출입과 그 다음에 한 일의 양은 다 이게 하게 되면 다 이게 0이 되는 거. 다시 말하면은 들어온 열의 합과 일의 합이 같다라는 거가 되고요. 들어온 열의 합은 실은 이 초록색은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들어온 거는 아이소서마를 통해서 이쪽으로 동원성을 통해서 T2에서 Q2만큼 들어오고 그 다음에 Q만큼 나갔습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Q2-Q1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전체적으로 한 일을 갖다가 다 합친 거를 내가 W라고 하면은 이거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하겠죠? 팽창을 하면서는 일을 한 거고 수축을 하면서는 일을 받은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 전체를 더한 걸 W라고 하면은 W는 Q2-Q1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카노 사이클의 그 효율은 Q2분의 W인데 W가 Q1-Q2가 되는 거니까 바로 1-Q2분의 Q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말하면은 카노 사이클의 효율을 계산하고 싶으면은 이제 각 과정을 통해서 쭉 계산을 해가지고 이 들어온 이제 저기 뭐냐 일의 양과 열의 양을 쭉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효율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하는 거고요. 총 이제 네 가지 그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거는 단열, 두곤 팽창이 되겠고, 등온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어온 열과 한 일은 똑같습니다. Q2와 W1이 같고요. W는 내가 이제 앞에서 여러분 저기 등원 팽창을 하면서 했던 일, 그거는 이제 로그의 RT에다가 로그의 V분의 VA분의 VB가 되죠. 그죠? 둘 사이, A점과 B점 사이에 그 볼륨 레이셔가 되겠어요. 앞에 여러분 다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소마 익스펜션에서 Q하고 W를 계산했고요.
아디아바틱 익스펜션. 이제 두 번째. B에서 C로 가는 아디아바틱 익스펜션에서는 이게 Q, 열 출입이 없으니까 Q가 0이 되겠고요. 그 다시 말하면 W가 이제 내부 에너지 변화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 변화는 뭐냐면은 이상 기체의 경우에 항상 이제 CV, 그죠? 정적 연료량 곱하기 온도의 변화. 이제 T1 마이너스 T2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죠? 지금 이제 여기 T2에서 T1으로 갔으니까 고마만큼이 이제 아디아바트 익스펜션에서 나오는 이대 값이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T1, T2는 바깥에 딱 정해져 있는 건 힙베스의 온도니까 이건 딱 픽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CSD로 가는 거는 이제 아이소서멀 컴프레션이 되겠고요. 어, 다시만 또 똑같죠. 이제 델타 U가 0이고요. Q1하고 Q1과 W3가 같고, 이거는 이제 RT1의 로고 이거고, 이거는 지금 이제 네거티브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열을, 이제 E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는. 그죠? 압축이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에서 아디아바틱은 똑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모든 과정에서의 Q의 변화와 W 변화를 다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W 변화를 다 합쳐보게 되면은 요거 네 개를 다 더하게 되면은 지금 요거가 상쇄가 되죠. 상쇄가 돼가지고 남는 거는 볼륨 변화에 의한 것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숙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일 거가 뭐냐면 이건 실은 이제 단열하고 등원 과정을 여러분 앞에서 유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이 조건을 다 넣어보면 여기 나오는 건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 VA하고 VA, VB, VC 이 네 점의 볼륨 값이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숙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얘를 갖다가 얘가 다시 말해 요거가 이거에 이제 역수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이제 요게 이런 식으로 R의 TT1 마이너스 T2의 로그의 VA분의 VP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아유, 힘들다. 그죠?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다 했어요. 이제 한 일은 다 계산했고요. Q2. 자, Q2는 어디냐면은, 여기다. 요거죠? 요거를 나누면 돼요. 이걸 나누게 되면은, 그러면은 남는 게 1 T2분의 T1. 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어, 이렇게 돼가지고, 다 했어요. 다시 말해, 이 T1하고 T2는 다시 말하지만은, 여기에서, 하나 그 엔진에서, 두 A하고 B의 그 온도이기 때문에 그건 딱 정해져 있는 컨디션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카노 사이클의 그 효율은 이게 딱 온도가 정해지게 되면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T2분의 T1이고요. 이거는 이제 내가 T2는 항상 T1보다 크기 때문에 절대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효율이 1인 100% 효율을 가진 열기관은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 반드시 열 손실이 있게 마련인 거고요. 내가 온도 차이가 많이 날수록 얘는 더 이제 우리가 더 효율은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더 강하게 흘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증명은 이제 하지 않았지만은 뭐냐면은 이런 이제 우리가 방금 가정했던 거는 이제 네 개의 두 개의 등원 과정과 두 개의 단열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이제 카논 사이클을 했는데 어떤 종류가 내가 이거 갖다가 굳이 꼭 네 개로 내가 그렇게 뭐 단열하고 등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리버서블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이 어쨌든 간에 얘는 동일한 효율을 가진다. 그러니까 리버서블 하기만 하면은 그게 어떤 식으로 됐건 상관이 없이 항상 동일한 효율을 가진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에타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T1하고 T2 사이에서 그 두 히 배쌍에서 우리가 이제 작동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힛 엔진이건 간에 그게 얘가 맥시멈 효율이다라는 거. 이게 리버서블하게 한 거가 내가 이제 가장 뭐랄까 일을 많이 뽑을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동일한 어떤 그런 효율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맥시멈 파워 이제 뭐 이게 쿠르존 알본 이피션시라는 걸 맥시멈 파워를 나타내는 건데 그건 또 이렇게 에타가 1마이너스 루트의 T1분의 T2 이렇게 값이 또 계산이 됩니다. 이건 이제 파워를 갖다가 이제 맥시멈 파워를 계산한 거가 되겠어요. 참고로만